그날 나는 남편을 죽이고 싶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토요일 점심시간 남편에게 깜짝 도시락을 싸들고 세무사 사무실로 향하던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결혼 27년 차,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남편과의 사랑은 여전히 소중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무실 문을 열던 그 순간 제 인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안쪽 방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 그리고 숨죽인 여자의 목소리. 떨리는 손으로 문틈을 통해 본 광경은 52세의 제 남편이 그 젊고 섹시한 여비서를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의 품에서 몸을 떨며 울고 있었고 남편은 그녀의 등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게 뭐야? 그 여비서라는 여자. 43살이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30대로 보이는 동안에 청순한 얼굴과 달리 가슴과 엉덩이가 풍만한 몸매.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불안했습니다. 남자들이 힐끔힐끔 쳐다볼 만한 그런 여자였으니까요. 그런 여자와 제 남편이. 저는 그 자리에서 도시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대로 뛰쳐들어가 두 사람을 갈라놓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조용히 사무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희, 올해 58입니다. 남편 강민수와는 31년 전 맞선으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민수 씨는 성실한 세무사였고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슬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고 이제 둘 다 결혼해서 분가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큰 문제 없이 살아왔습니다. 민수 씨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매일 저녁 6시면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등산도 가고 가끔 여행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새로 직원을 뽑았어.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남자 직원이요? 아니, 여자 세무사야. 경력도 있고 실력도 좋아 보이더라고. 나이는요? 43이래. 근데 정말 젊어 보여. 30 초반 같더라.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43이면 저보다 15살이나 어리지만 그래도 중년 아닙니까? 별 걱정 안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7시, 8시, 어떤 날은 9시가 넘어서도 안 들어왔습니다. 일이 많아져서 그래. 이정민 세무사가 새로 온 거 알잖아. 그 친구한테 일 가르쳐주느라 시간이 좀 걸려. 이정민. 그 여비서의 이름이었습니다. 43살이면 경력도 있을 텐데 뭘 그리 가르쳐줄 게 많아요. 우리 사무실 시스템이랑 방식이 좀 다르잖아.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납득이 안 갔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남편이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대충 입고 나가던 사람이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르고 머리에 왁스까지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 오늘 왜 이렇게 꾸미세요? 아, 그냥. 세무사도 이미지가 중요하잖아. 핸드폰도 이상했습니다. 전에는 거실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사람이 이제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가져갔습니다. 여보, 누가 전화 왔어요. 제가 핸드폰을 들어보려 하면 황급히 달려와 가로챘습니다. 내가 받을게.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통화를 했습니다. 밤에도 달라졌습니다. 27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요즘은 제가 스킨십을 시도해도 피하곤 했습니다. 피곤해. 미안. 한 달에 한 번도 관계를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친한 친구 명숙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선희야, 그거 100% 바람이야. 내가 드라마에서 본 건데. 에이, 우리 남편은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라고. 선희야, 세상에 그런 사람 아닌 남자가 어딨어? 젊고 예쁜 여자가 눈앞에 있는데. 그래도 그 여자 한번 봐봐. 내가 보기에 수상해. 명숙이의 말에 저는 어느 날 남편 사무실 근처까지 갔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서요. 6시 30분쯤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 이정민이 함께였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그 여자를. 키가 165cm쯤 될까요? 날씬한 몸매에 하얀 피부, 긴 생머리를 찰랑거리며 걷는 모습이 마치 20대 같았습니다. 얼굴은 청순했지만 몸매는 섹시했습니다. 타이트한 블라우스 안으로 풍만한 가슴이 드러났고 힙 라인이 강조된 치마가 육감적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 나란히 걸으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환한 얼굴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하철역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손을 흔들었고 여자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몇 시에 퇴근했어요? 6시쯤. 거짓말이었습니다. 6시 30분에 사무실에서 나왔는데 혼자 퇴근했어요? 응.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남편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사무실 좀 나가야 할 것 같아. 결산 서류 정리해야 해서. 토요일인데요? 미안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끝내야 하는 일이라. 혼자 가요? 이 세무사도 같이 나온대. 또 그 여자였습니다. 토요일에 둘이서요?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어. 점심때쯤 끝날 거야. 남편이 나간 후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냥 집에 있어야 하나 아니면 명숙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이야, 가봐. 토요일에 둘이 사무실에 있다는 게 말이 돼? 당장 가봐. 그래도. 뭘 그래도. 지금 당장 도시락 싸서 깜짝 방문하는 척 해봐. 그럼 확실히 알 수 있어. 결국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김밥을 싸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게 점심 같이 먹자고 서프라이즈 하려고요. 사실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 의심이 틀렸다는 걸.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 3층에 있었습니다. 강민수 세무사 사무실이라는 간판이 붙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면 안 되겠다 싶어서요. 문이 열려있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보이는 건 빈 책상 2개와 응접 소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쪽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울먹이는 듯한, 신음하는 듯한. 흑흑. 그리고 남자의 낮은 목소리. 괜찮아. 괜찮아. 제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안쪽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제 남편 강민수가 그 여자 이정민을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몸을 떨며 울고 있었고 남편은 그녀의 등을 쓰다듬으며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야. 흑흑. 여자가 울먹였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아. 다 괜찮아. 남편이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진짜였구나.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 가방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붙잡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돌아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지만 어떻게 내려왔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쏟아졌습니다. 27년을 함께 살았는데, 두 아이를 낳고 함께 키우고 힘든 시절도 함께 버텨왔는데, 시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제가 아파서 수술 받을 때도 늘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저보다 15살이나 어린 여자와 휴대폰을 꺼내 명숙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명숙아, 선이야, 어떻게 됐어? 봤어. 둘이 껴안고 있더라. 뭐? 진짜? 응. 그 여자가 울고 우리 남편이 쓰다듬고. 완전히. 아이고 선이야. 어쩌면 좋아.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일 다 끝났어.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점심은요? 아, 이 세무사랑 근처에서 간단히 먹었어. 거짓말. 또 거짓말. 그래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물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은 평소처럼 TV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천리 밖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다음 날 일요일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하자. 27년을 함께 산 남편이지만 배신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명확한 증거. 월요일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 옷장, 심지어 차 안까지.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상한 영수증도 편지도 선물도. 핸드폰을 봐야 해. 하지만 남편은 핸드폰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샤워할 때도 가져갔으니까요. 고민 끝에 명숙이에게 상담했습니다. 선이야, 사설 탐정 알아봐. 요즘은 그런 데서 다 해준대. 사설 탐정요? 응. 뒤따라가서 사진 찍어주고 증거 수집해주고. 이혼 소송할 때 필요하잖아. 저는 인터넷을 뒤져 한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여보세요, 남편 외도 조사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한번 상담하러 오시겠어요? 사무실에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런 케이스 많습니다. 직장 내 불륜이요.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면요. 비용은요? 300만 원 정도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보고 드릴 게 있어서요.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급히 달려갔습니다. 탐정이 파일을 꺼냈습니다.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퇴근하는 사진.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사진. 지하철역 앞에서 헤어지며 웃는 사진. 함께 있는 시간이 많긴 한데요. 그죠? 근데 좀 이상한 게 호텔이나 모텔은 안 가더라고요. 네. 일주일 내내 지켜봤는데 퇴근 후에는 항상 헤어지고 각자 집으로 갑니다. 주말에도 사무실에서만 만나고요. 그럼 바람 피우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육체적 관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저는 봤어요. 둘이 껴안고 있는 걸. 그건 제가 못 본 순간일 수도 있고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너요? 네.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바람이 맞나? 아니면 내가 착각한 건가? 하지만 토요일 그 장면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둘이 껴안고 여자가 울고 남편이 쓰다듬던.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요즘 일이 많이 힘들어요? 좀 그래. 결산 시즌이라. 이 세무사는 일 잘해요? 응, 잘해. 꼼꼼하고 성실해서 좋아. 나이가 젊은데 경력은 어떻게 돼요? 20년쯤 됐대. 다른 사무실에서 오래 일했다더라. 그 사람, 결혼은 했어요? 남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안 했대. 43살인데 결혼을 안 했어요? 왜요? 글쎄, 개인 사정이 있겠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 표정이 불편해 보였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43살 미혼 여성이 왜 결혼을 안 했을까? 혹시 이혼했나? 아니면 원래 결혼할 생각이 없나? 그리고 왜 하필 우리 남편 사무실로 왔을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탐정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뭔데요? 그 이정민이라는 여자 신상을 좀 알아봤는데요. 네. 43살 맞고 세무사 자격증도 있고 경력도 있는데 이상하게 과거 기록이 별로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보통 사람들은 SNS도 하고 인터넷에 흔적이 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마치 몇 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그게 무슨... 그리고 호적도 좀 이상해요.
양자로 입양된 기록이 있더라고요. 입양이요? 네. 10살 때 고아원에서 한 가정에 입양됐다고 나와 있어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친부모는요? 모른대요. 본인도 어렸을 때 유기됐나 봐요. 왜인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여자에 대한 분노와 별개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조사할까요? 아니요. 됐어요. 네. 그럼 조사를 중단하시는 건가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아, 일이 좀. 미안해. 남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심란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민수 씨, 나한테 숨기는 거 있죠? 남편이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도 다 알아요. 그 이정민이란 여자랑. 여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봐.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토요일에 둘이 껴안고 있던 건 뭐예요? 그건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해봐요. 대체 무슨 관계예요? 말할 수 없어. 아직은. 왜요? 왜 말 못해요? 조금만 기다려줘. 곧 다 얘기할게. 언제요? 이번 주 안에. 약속할게. 남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요? 응. 정말이야. 그때까지만 참아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3일 후 남편이 퇴근 후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엄마 집에 같이 가야 할 것 같아. 시어머님 댁에요? 갑자기 왜요?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님은 올해 85이셨습니다. 혼자 사시지만 정정하셔서 요양원은 안 가시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님 댁에 도착하니 놀랍게도 이정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머, 저 사람이 왜? 들어와, 선이야. 시어머님이 저를 안으로 불렀습니다. 거실에는 남편과 이정민, 그리고 시어머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정민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앉아라.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대체 무슨... 선이야,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 네. 남편이 이정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사람은 내 여동생이야. 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동생이라니. 시어머님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민이가 돌아왔어. 어머님, 저는 무슨 말씀인지. 남편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 가족들이랑 에버랜드에 놀러 갔었어. 동생 정민이가 5살 때였지. 그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잠깐 사이에 정민이를 놓쳤어. 아빠, 엄마, 나 미친 듯이 찾아다녔지만 못 찾았어. 시어머님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방송에도 나가고 전국을 다 뒤졌지만 못 찾았어. 유괴된 건지 어디로 간 건지. 그래서 아버지는 그 일로 평생 괴로워하셨어. 딸을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에. 결국 5년 전에 돌아가셨어. 마지막까지 정민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저분이 정말... 이정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어렸을 때 일이라. 그냥 고아원에서 자랐고 10살 때 입양됐고. 근데 몇 달 전 양부모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고아원에 왔을 때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 있다고. 그걸 보여주셨는데 이정민이 가방에서 낡은 인형을 꺼냈습니다. 이 토끼 인형. 뒷면에 이름이 쑥 놓아져 있었어요. 정민이의 토끼라고. 시어머님이 그 인형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수놓아준 거야. 정민이 4살 생일 때.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정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찾기 시작했어요. 강정민이라는 이름으로 실종 신고된 아이가 있는지. 찾았구나.
우리를. 네. 그리고 아버지가 세무사라는 것도 알았어요. 강민수 세무사님이라는 걸. 그래서 제가 세무사 자격증을 땄어요. 오빠 사무실에 들어가고 싶어서. 남편이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전에 우리 사무실로 왔어. 처음엔 나도 몰랐어. 그냥 실력 좋은 세무사가 왔다고만 생각했지. 그럼 언제 알았어요? 지난 토요일. 그날 우연히 어렸을 때 사진 이야기가 나왔어. 정민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보여줬고 그 토끼 인형을 봤을 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신했어. 이 사람이 내 동생이라는 걸. 왼쪽 팔에 있는 화상 흉터까지 똑같았어. 어렸을 때 뜨거운 물에 데웠던 이정민이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 팔뚝에 작은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껴안고 있었던 거구나. 미안해 여보. 내가 오해할 줄은 몰랐어. 나는 그냥 30년 만에 찾은 동생이 너무 기쁘고 슬퍼서 시어머님이 이정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민아, 우리 정민이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무서웠니? 할머니. 처음으로 이정민이 시어머님을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얼마나 의심하고 미워했는지. 죄송해요. 제가 몰라 뵙고. 이정민이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제가 오해해서. 정말 죄송해요. 우리는 그날 밤 함께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기쁨과 그동안의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엔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말마다 정민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니, 이제는 정민이가 아니라 아가씨라고 불러야 할까요? 형님,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아니야, 정민아. 그냥 앉아있어. 아니요,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30년 동안 떨어져 있던 시간을 메우려는 듯 정민이는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저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정민이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민이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 때문에 오해하시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니야, 정민아. 내가 먼저 오해한 거지. 미안해. 아니요. 저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오빠한테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그랬구나. 정민이는 30년 전 그날의 기억을 조금씩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놀이동산에 갔던 건 희미하게 기억나요. 오빠가 회전목마를 타자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엄마 아니 할머니가 솜사탕을 사주셨던 것도. 그래, 맞아. 내가 딸기 솜사탕을 먹고 싶다고 했지. 남편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어느 순간 낯선 아저씨가 절 데리고 있었고, 경찰서에 갔고, 고아원에 갔고, 찾는 사람이 없었어. 아마 제 이름을 말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렸으니까. 그냥 울기만 했대요. 그래서 이름도 부모도 찾지 못하고. 시어머님이 정민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못 찾아서 미안하다, 정민아.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이렇게라도 찾아와서 다행이에요.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할아버지 사진 보여주세요. 궁금해요. 우리는 그날 밤 오랜 시간 앨범을 뒤적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정민이가 찍힌 사진들, 돌잔치 사진, 첫돌 사진, 가족 사진들. 이게 나예요? 정말 귀엽네요. 그럼 얼마나 예뻤는데. 내가 어디 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 정민이는 사진 속 자신을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이런 가족이 있었구나. 이제 다시 가족이야. 새로운 시작.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사설탐정 사무소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번에 조사 의뢰했던 사람인데요. 아, 네. 사모님, 조사 중단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셨나 봐요? 네. 제가 오해했어요. 다행이네요. 전화를 끊고 명숙이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명수가 있잖아. 응. 어떻게 됐어?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정민이가 남편의 동생이었다는 것, 30년 만에 다시 만났다는 것,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헐. 대박이다. 진짜 드라마 같은 일이네. 그러게. 나도 믿기지가 않아. 그럼 다 잘 된 거네. 응. 이제는 괜찮아.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고모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 너희 아빠 여동생이니까. 와. 한번 뵙고 싶어요.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모여. 고모도 오시기로 했어. 주말 우리 가족 모두가 시어머님 댁에 모였습니다. 아들, 딸, 그리고 손주들까지. 정민이는 조카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조카가 이렇게 많아요? 응, 이게 다 내 조카들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고모예요. 정민이가 아이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아이들도 신기한 듯 정민이를 쳐다봤습니다. 고모는 왜 이렇게 젊어요? 고모가 동안이거든.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정민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음식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정민아, 이거 먹어봐. 내가 어렸을 때 이거 엄청 좋아했어. 와, 맛있어요. 그치? 엄마가 내 생각하면서 가끔 해먹었어. 내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으면서. 시어머님의 눈가가 또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자주 올게요. 매주 와서 같이 식사해요. 그래, 우리 정민이. 식사 후 남편이 정민이에게 물었습니다. 정민아, 사무실 일은 어때? 힘들지 않아? 아니에요, 오빠. 재미있어요. 오빠한테 배울 게 많아요. 그래? 다행이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사무실에서 계속 일할 거야? 아니면 정민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 계속 일하고 싶어요. 오빠랑 함께해요. 그래? 네. 30년 동안 못 함께한 시간을 이제라도 함께하고 싶어요. 남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사무실 이름 바꿀까? 강민수강정민 세무사 사무실로? 진짜요? 응. 이제 동업자니까. 오빠. 정민이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정민이는 이제 완전히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님 댁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과의 사무실 일도 잘 풀렸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잘 맞아서 고객도 늘고 매출도 올랐습니다. 강민수강정민 세무사 사무실이라는 새 간판을 달던 날 우리는 모두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다들 웃어요. 치즈. 사진 속 우리는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민이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형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뭔데? 저 형님한테 정말 감사해요. 갑자기 왜 그래? 처음엔 제가 형님을 힘들게 해드렸잖아요. 오해하시게 만들고. 아니야, 그건. 아니요. 제 잘못도 있어요.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런데 형님이 이렇게 받아주셔서, 가족으로 대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정민아, 저는 평생 가족이 뭔지 몰랐어요. 양부모님은 좋으신 분들이었지만 뭔가 항상 허전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어요. 오빠도 형님도 할머니도 조카들도 정말 행복해요. 저도 정민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도 행복해, 정민아. 내가 와줘서. 형님, 처음엔 솔직히 힘들었어. 질투도 났고 화도 많이 났어. 근데 이제는 정말 동생 같아. 우리 집 막내딸 같아. 고마워요, 형님.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민이 정말 착한 것 같아. 그렇지. 어렸을 때부터 착했어. 울지도 않고 말도 잘 듣고.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 그래도 이제 찾았으니 됐어. 앞으로 잘해주면 되지. 고마워, 여보. 내가 이해해줘서. 뭘? 가족인데. 시어머님의 건강도 좋아지셨습니다. 정민이를 찾은 후로 표정이 밝아지시고 식사도 잘하시고 활력이 생기셨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정민이를 다시 볼 수 있을 줄은 몰랐어. 하늘이 도우신 거야. 어머니, 무슨 죽는다는 말씀을. 오래오래 사셔야죠. 그래야지. 정민이 결혼하는 것도 봐야 하고, 정민이 아이도 봐야 하고. 할머니, 저 아직 결혼 생각 없어요. 왜? 44인데 이제 해야지. 나중에요, 나중에.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명절 때는 큰 집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친척들이 정민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정민이가 돌아왔다며? 정말이야? 네, 고모. 저예요, 정민이요.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그때 5살이었는데. 기억 안 나죠? 너무 어렸으니까. 근데 정말 예쁘게 컸다. 옛날 그대로야. 친척들은 정민이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기쁨이었습니다. 저녁에 조카 하나가 정민이에게 물었습니다. 고모, 30년 동안 뭐 하면서 살았어요? 공부하고 일하고. 열심히 살았어. 외롭지 않았어요? 외로웠지. 많이. 근데 이제 안 외로워. 왜요? 가족이 생겼으니까. 조카가 정민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모, 우리가 있어요. 이제 안 외로워도 돼요. 고마워. 1년 후 완전해진 우리. 1년이 더 지난 어느 봄날. 우리는 에버랜드에 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30년 전 정민이를 잃어버렸던 그곳. 그 슬픈 기억의 장소를. 여기서. 제가 잃어버진 거예요? 응. 회전목마 근처였어. 정민이가 회전목마를 바라봤습니다. 기억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회전목마를 타고 싶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맞아. 근데 줄이 너무 길어서. 그래서 솜사탕 먼저 사러 갔었나요? 응. 우리는 그날의 기억을 함께 더듬었습니다. 슬픈 기억이었지만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타볼까? 회전목마. 네. 우리 가족 모두가 회전목마에 올라탔습니다. 60대인 저와 남편도, 80대인 시어머님도, 정민이도, 아이들도. 회전목마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고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슬픔으로 끝났던 그날이 오늘은 기쁨으로 다시 쓰였습니다. 회전목마에서 내려온 후 정민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해요. 가족들이랑 함께라서. 우리도 행복해, 정민아. 시어머님이 정민이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거. 그래. 그러겠지.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정민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오빠,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저를 찾아주셔서.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뭘 고마워해, 우리 가족인데. 평생 함께 할게요.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게요. 그래,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큰 오해를 했었지?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미안해, 미리 말하지 못해서. 아니야. 이제 다 괜찮아. 정민이를 찾았으니까. 30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 근데 이렇게 돌아와줘서. 기적 같아. 응. 정말 기적이야.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아마 하늘에 계신 시아버님도 우리를 보고 계시겠죠. 환하게 웃으시면서. 드디어 정민이를 찾았구나. 잘했다, 우리 아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족은 이제 완전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찾아 마침내 완성된 그림처럼.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할 것입니다. 웃음도 눈물도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진짜 가족으로